활동원가 시스템, Activity Based Costing System, 활동원가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통된 문제점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가 계산은 왜 이리 전문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지, 그러고도 원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원가 계산이 정확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를 알 수가 없어 정말로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염려스럽다 하는 것이 또한 우리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가를 알아야 영업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전통적인 원가 계산에서 모두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활동원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활동원가 시스템에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활동원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입력하세요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활동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자료도 입력하고 그 내용도 간단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원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과 해설에 들어가 보시면은 활동원가에 대한 해설과 사용 방법으로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여기 첫째 보면은 활동원가 ABC 원가는 전통적인 원가 방식의 모순점과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안된 시스템으로서 활동원가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한다 하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시면은 전통적인 원가 방식과 활동원가 방식의 원가 계산 방식의 플로우를 그려놓고 우리가 보면은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원가 방식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비용을 짓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 방식을 만들어서 배분해가지고 단위당 원가를 만드는 거지만은 활동원가의 원가 계산 방식은 조금 특이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활동 항목, 액티비티 어카운트, 즉 활동 항목을 만들고 활동 동인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 동인이 활동 항목당 몇 개가 발생되고 얼마가 발생되고, 그리고 활동 동인별로 비용과 코스트, 시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제품별로 그 제품이 활동 동인이 얼마가 발생이 된다 해가지고 그 동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다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단위당 활동원가, 단위당 원가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활동원가 예산 시스템의 소개와 있고, 활동원가 시스템의 메뉴 구성과 메뉴의 목적이 있고, 활동원가에 대한 시스템의 목적과 사용 방법이 있고, 그리고 본 시스템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활동원가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활동원가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용어 해설을 설명해 놨고, 활동원가 예산의 이론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활동원가 기준 예산의 기본 개념, 활동계좌 기준 원가의 예산의 절차, 전통적인 원가 예산과의 비교 차이점, 활동기준 원가 예산의 효익, 활동기준 예산 원가와 예산의 한계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다 읽어보시면은 활동원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두를 다 섭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머리가 되어 있고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국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활동원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매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입력합니다. 매출과 재료비 매입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고, 두 번째 우리가 비용을 만듭니다. 예산이든 아니면은 비용 리스트된 표준
비용이든 여기서 우리가 비용 맹수서를 2010년 우리가 기준을 잡은 2016년도 혹은 2017년 17년도 기준해 가지고 비용을 만드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테이블은 비용을 자동적으로 손쉽고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여기에 이 사용 방법은 이 시스템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원가풀은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은 이 비용이 우리가 설비 비율과 매출 비율과 인원 비율로 어떻게 배분돼 가지고 그 가중치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이런 우리가 이 설정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네 번째 활동 원가 항목,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주요한 활동 내역이 뭐냐 하는 것을 리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이 활동 원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업에서 재래식의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계정 과목별로 생산 공정별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활동 원가는 계정 과목별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바로 주요 활동별로 합니다. 이 주요 활동은 우리가 기업에 관련된 사람, 간부들과 관련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에 원가가 유발되는, 비용이 유발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전부 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열거해보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맥시멈 한 10가지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6가지, 7가지 정도로 우리 회사의 주요 활동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열거를 해가지고 그 열거되는 그 주요 활동이 설비에 관계되는 거, 매출에 관계되는 거, 인원에 관계되면서 즉 인원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 매출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그 비중을 우리가 입력을 해가지고 일단 활동가 계산하는 그 방식을 셋업을 해 놓습니다. 세부적인 사용 방법과 입력 방법은 여기 인스트럭션 설명해 놨으니까 그에 참조하면 됩니다.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활동 동인입니다. 바로 활동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주요 활동 내역과 활동 동인입니다. 전장에서 주요 활동 내역을 우리가 셋업하고 만들어졌으니까 이 활동 내역별로 활동 동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활동 동인이라는 것은 만약 거래처 수주가 주요 활동 같으면은 주요 활동에 이 주요 활동을 측정하는 키가 측정하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수주 건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재 구매의 주요 경비 활동의 주요 경비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동인이 바로 입고 건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 단위나 주요 키 인덱스, 키 인덱스를 바로 활동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 활동 동인을 우리가 또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선정을 해주고 난 이후 활동 동인별로 주요 활동 내용별로 활동 동인별로 우리가 그 건수가 평균 건수가 몇 건 정도 발생이 되며 소요시간 한 건수당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셋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셋업을 시켜줄 적에 하나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셋업된 모든 원가 자료를 제품별로 우리가 배분시켜 줄 적에 이것을 이러한 건수를 제품별로 일일이 건별로 건수별로 해가지고 배분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은 퍼센테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에 25%는 A라는 제품에서 해당되고 30%는 B라는 제품에 해당되고 C라는 제품은 나머지 이 40%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총 활동 동인 건수가 3,200건 같으면은 1,000건은 A라는 제품이고 또 1,000건은 B라는 제품이고 1,200건은 C라는 제품으로 한다 하든지 이러한 방식론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품별로 활동 동인 건수별로 할 것 같으면 yes, no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여기 나타나는 다음 장에서 6번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택된 것을 1번으로 할 거냐 2번으로 할 거냐, 즉 말하면 활동 동인 수량으로 건수별로 했을 경우는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입력을 시켜줘야 되고, 여기에 활동 동인 건수 수량을 입력해야 되고, 만일에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선택했을 경우는 바로 이거를 클릭을 해 가지고 바로 여기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된 대로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보다 편리하고 현재 회사 규모와 회사 실정과 현재 하기 쉬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3번 활동원가 시스템에 대한 입력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색깔이 틀린 제조업 활동가 예산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 활동원가 기본 자료 입력은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원가 시스템은 비제조업에 또한 서비스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제조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조업도 할 수 있는데, 제조업을 할 경우는 바로 우리가 BOM도 구성해야 되고 조업도도 만들어야 되고 운반비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인건비, 제조공장의 인원과 인건비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제조업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부적인 앞으로 이러한 명세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6분까지만 입력을 하면은 일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다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활동 원가에 대한 보고서를 봅니다. ABC 코스팅 레포트를 보면은 주요 활동별로 원가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제품별로 원가 금액과 수량과 단위당 원가가 나오고, 활동 원가 항목과 제품별 활동 원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활동 원가 제품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종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제품별로 모두를 다 나타나기 위해서 행으로 나타납니다. 행으로 제품별로 수량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고 거래처 수주가 얼마고 자재 구매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생산 조립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검사에 대한 비용이 얼마 되고 출고에 대한 비용이 얼마 되고 경영관리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래서 총 영업이익이 얼마고 제품별로 활동 예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활동원가 손익계산서 토탈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원가 제품 원가표, 제품별로 개당 재료비 원가가 얼마고 그 내역이 활동 비용이 예를 들어 거래처 수주로 관련된 비용이 얼마고 자재 구매로 관련된 비용이 얼마고 생산 조립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고 검사의 가정에 발생된 비용이 얼마고 출구에 발생된 비용이 얼마고 경영관리에 발생된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단위당 활동 비용 원가는 총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타난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가정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 제품명은 이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매출 단가는 400원인데 영업이익은 비용 총합계는 636원으로서 마이너스 236원이 생긴다. 오히려 갑은 297원이 생기고 을은 37원이 생기고 영업이익이 생기고 병은 마이너스 236원이 생긴다 하는 이러한, 이것은 물론 가정을 해가지고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크게 둘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제품 단위당 활동 예산 원가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활동원가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고 실제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상당하게 짧은 시간에 가장 편하고 정확한 기업의 원가, 특히 서비스업, 제조업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에는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원가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